네, 하겠습니다. 청산별곡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에서 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장르가 아니었고 고려가에도 별곡이 있고 가사에도 별곡이 있기 때문에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공동의 작품이다. 공동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국인문학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려가요죠. 고려 속입니다. 속자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백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양반의 문학이 아니고 귀족 문학이 아니고 평민 문학이다. 뭐가요? 고려 가요가요. 고려 가요는 평민 문학이다라고 하는 거 아셨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고통과 극복의 지향성, 삶의 비애, 고통, 무슨 비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장가사에 실려 있고 시용향합보는 악보라고 하는 것이죠. 악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단 구성입니다. 자, 사단 구성인데 자, 4단 구성에서 보시면은 전체 4단 구성인데 이 안에서 보시면 이게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자, 1, 2, 3, 4가 되어 있고요. 5, 6, 7, 8입니다. 그러면 1년에서 뭐가 나오냐면 청산이 나와요. 청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각각의 4단 구성인데 그래 그다음에 7년에 6년에서는 또 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칭적으로는 2단 구성이어야 돼요. 대칭적으로 이게 2단 구성이잖아. 이렇게 된다면 바다가 이 오연으로 위치를 해야 되죠. 다시 해보자면 6년과 오연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위치가 바뀌어 있나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관리들이 고려 작품을 기록할 때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대충 기록했죠. 그러니까 단수는 오기가 되겠습니다. 뭐가요? 뭐가? 오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악장가사에 있습니다. 악장가사에 있고요. 악장가사에 실려 있으면 조선 중기 표기이고요. 내후외환입니다. 내후외환. 안쪽으로는 근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신난이 일어나죠. 고려 후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외환. 바깥으로는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말 그대로 바깥에 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랑캐도 들어옵니다.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헬조선이라고 하죠, 우리? 네. 그게 좋은 말이 아닌데. 근데 이때는 고려시대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 헬이라는 말을 몰랐으니까 뭐 그러겠죠. 힘들었다, 뭐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전 8장이라고 했습니다. 전 8장. 불저체, 8년이라 해도 되고요. 분절체, 분연체라고 해도 됩니다. 332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관동별곡은 양반 문학이기 때문에 두 글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두 글자 오는 것도 두 글자 오는 거 싫어해서 굳이 글자 하나를 더 만들어 놔요. 그래서 세 글자 오게 만들죠. 그 양반의 문학들은 두 글자 오는 거 싫어해요. 3, 4조, 4, 4조라고 하잖아. 시조나 가잖아. 양문 문학 등 조선시대. 그런데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두 글자가 와도 돼요. 그래서 332조라고 합니다. 332조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매연 사고마다 각종의 후렴구가 위치하고요.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의미를 강조하고요. 리을, 이응, 그래서 울림소리죠. 울림소리가 밝고 명랑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격은 뭐 아까 얘기했고요. 낙천성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현실 도피, 그 다음에 애상적이랍니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현실을 떠나서 현실 도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애상적입니다. 애자는 슬플 애자고 슬플 상자입니다. 그 다음 감상적 은둔사상 나와 있고요. 성징순화 나와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1, 2, 3, 4연 이렇게 돼 있고 6년과 5년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서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월이랐다. 성산이 사월이랐다. 여기 라따를 뺍니다. 여기 라따를 빼잖아요. 라따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빼니까 어머나미 생략에 의한 운율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이 생에 대한 강한 지진력으로 진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고 싶으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청산이 갑니다. 청산에 살아남지 않으려면 세금을 많이 뚫려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생에 대한 강한 진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간이고요. 어는 청과 은, 연결어음이에요. 연결어음이 뭐가요? 어가요. 어는 연결어음이고요. 미시 선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다 쓰기 귀찮아서요. 그래서 써놨어요.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 뭐뭐 라따는 감탄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뭐 라따를 과장법으로 보면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살고 싶다 이렇게로
뭐뭐 싶다로 하시는 게 더 매끈한 좀 자연스러운 표현 해석이 되겠습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 도피냐 한다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때 백성들은 이때 백성들은 이때 백성들은 유랑을 하겠죠. 유랑민. 유민이 되는 거죠. 유민이 되는 거예요. 유민. 자, 유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혹한 세금이 힘들어서요. 가혹한 세금 우리 배웠습니다. 가혹한 세금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구. 가렴주구를 하죠. 자, 가렴주구를 합니다. 여기서 좀 또 보면 가혹한 정치가 너무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갔더니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맹수인 호가 있어요. 가정 맹호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절곡에서는 가렴주고 가정 맹호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머루랑 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손톱을 잠깐 볼게요. 손톱에 보시면 새끼 손톱 있죠. 새끼 손톱만한 산에 있는 포도예요. 정말 작아요. 요건데 이게 달잖아요. 달긴 뭐가 답니까? 여러분 머루 포도라고 하면 눈에 굉장히 큰 포도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포도예요. 그건 개량한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가 저 따먹지 못하다가 결국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거기서 포도는 실제는 머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마디 정도, 여러분들 엄지손마디 요 정도인데요. 한국산 키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데기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 털이 복숭복숭하건 키위같이 생겨 있지 않고 연두색으로 생겨 있는데 잘 만나야 정말 달달한 걸 먹어요. 다리가 대부분 시고 떨고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루 다리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밑에 보시면 비록 머루랑 다리랑 먹더라도 현실을 떠나 청산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라탕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산다 그러면 마라탕만 먹고 맨날 먹고 그죠? 똑같은 음식 맛있는 거라도 똑같은 걸 막 먹고 살기 힘들죠, 우리가 그죠? 자, 랑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 조사를 쓰이고 있습니다. 랑은 목적격 조사, 접속 조사를 쓰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후렴표 역할입니다. 후렴표 역할에 보면 연의 끝과 다음 연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을 구분하고 있고요. 올림소리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낙천적인 분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후렴구에서는 아싸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의성어로 흥을 돋는 굿이라고 있습니다. 조흥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악기의 의성어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악기의 소리를 따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음찬 거죠. 소리값을 따온 것이니까 음찬 것이죠. 그러면 악기가 어떤 소리를 따왔을까? 그러니까 징가 하더라. 그건 바이올린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또 뭘까? 아니면 무슨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위증질가 증증증증 그건 또 현악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앙앙앙앙앙 얄라리 얄랑시험 앙앙앙앙 이건 무슨 악기일까? 아쟁일까요? 그죠? 아쟁이 같기도 해요. 그죠? 뭐 하니까 그죠? 피리 같은 경우는 피리는 삘릴리 해볼게요. 삘릴리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악기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조흥구, 흥을 돋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형부터는 얄랑성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얄랑성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요.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잠깐만 여기 지워보시면 자 여기서 이 안에서는 얄리얄리 얄라성 하고 나와있죠. 얄라로 나와있죠. 근데 이형부터는 이 얄랑성이 얄라성으로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이형부터는 얄라성 다 얄라성이에요. 근데 1년만 얄랑성이에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이것도 그냥 조선시대 관리들이 그냥 고려 작품을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냥 대충 쓰는 거죠. 대충 옮기다 보니까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낙천적 기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러러세요. 사고니로 우러러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작가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신이라고 발음할 때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가의 이런 분신이라고 발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정서자의 동료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울고 있어. 새도 울고 있구나. 나도 울고 싶어 죽겠는데 새도 울고 있구나. 새는 그냥 말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듣기에는 새가 울고 있는 것 같아. 쟤도 뭐가 슬퍼서 우는구나. 새도 슬퍼서 우는구나. 나도 슬퍼서 울고 있는데 서정주자의 슬픔이 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이. 동료의식, 동료의식.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가요? 새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감정이입의 대상. 니러라고 있습니다. 니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발음이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한데 이것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니러, 일다, 이르다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이라 했을 때 일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슷비슷하죠. 니러라고 했을 때 일어날 기립, 기상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르다, 니르다라고 해서 이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니러라고 봤으니까 뭐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어나다 이런 얘기죠.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널 나와, 너 보다. 라와는 보다, 뭐뭐 보다라고 해주세요. 비교격,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라와가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거 띄워야 되겠죠? 실은 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실은 많은 나도,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울려라. 야, 나도 너보다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너도 울어. 그래 같이 울자. 힘들지,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선에 대한 동경의 원인이 삶의 비애 때문에 그것이 동병상련의 감정. 동병상련의 감정은 누구한테? 새한테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는구나 새, 우는구나 새, 자꾸 일어나 우는 그새요. 너보다 근심이 많이 나도 일어나서 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다 보면 감탄형 나와 있고요. 현재 선언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선언한 의미, 형사형. 지속 선언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나머지 다 봤고요.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제 이연했어요. 그죠? 힘들죠? 자,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모가지가 좀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 볼게요. 가동세 본다. 물 아래 가동세 본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을, 니네가 먹는 워터가 아니고요. 이 물인데, 사물할 때 물인데, 이 물을 그냥 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속세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속세를 고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화자가 살던 곳, 화자가 더 쉽게 보면 화자가 살던 곳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쉬워지겠죠. 그럼 다시 봅니다. 가던 새 본다. 지나가는 새를 보는데 저 새가 마침 내가 살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뭐가 새가요. 그러면 저 새가 내가 살던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 무슨 감정? 미련이 생깁니다. 괜히 떠나놨어. 떠나오지 말 거야. 아무리 세금이 힘들고 막 그러더라도 그냥 버티고 살아볼 걸. 보고 싶다. 내 집, 그리고 내 고향 산천 보고 싶다. 미련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떠났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잉무등 장글랑 했습니다. 이 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 원래예요. 이시 원래인데, 이 잉무등 이렇게 됐던 것이, 이게 어떻게 돼요? 비음화를 겪죠? 미음이 쉬워서 건너가서 잉무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어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현대어에서는 발음나는 위치를 바꾸지 않아요. 기억은 이음으로 바뀌고요.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비음은 미음으로 바뀌죠. 비음에서는. 그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럼 나중에 현대어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시 인무등이 됐다. 그럼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인무등이 장관련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는 쓸모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뭐냐면 농기구가 있어. 농기구가 있는데 녹이 쓸었어. 이끼 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녹 쓰고 이끼 끈 농기구가 없고 농기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기라고 한다면 녹이 쓸어 있어요. 녹이 쓸어 있어서 적이 왔을 때 예이 받아라 나의 칼을 했는데 나의 칼이 녹이 쓸어 있어. 그러면서 적을 죽일 수가 없겠지. 적이 황당했겠지. 뭐야 잠깐만 있어. 녹이 쓸어서 그런데 이제 안 뺄 수도 있는데 잠깐만 배볼게 이렇게 안 뺀다 미안해 나 죽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돼요.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녹선의 인기가 묻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음적 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음 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발음 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어적기가 되겠습니다. 연철. 그 다음에 그래서 롤라와 됐고요. 그 다음에 쟁기. 그래서 쟁기라고 보기도 하고 농기구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물 아래 가던 새 봅니다. 번민한다는 얘기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잠깐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m 전 상시에 3m 전에 애창이 나와 있습니다.
이등공 저등화야 낮은 지내왔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어. 낮은 지내왔는데, 근데 이럭저럭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다 이응을 붙여놨어. 이응을 붙여놔보니까, 느낌이 너무 경쾌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독을 약천적으로 승화시킨 묘미가 있습니다. 낮은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드시, 나는 낮은 버텼는데, 오리도 가리도, 여러분은 수능에 이게 청산도교 수능에 나왔을 때, 이걸 물어봤어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답은 오리도 가리도. 이게 답이었어요. 수능에서. 황당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꽥꽥 오리가 아니고요. 올이에요. 갈이에요. 그래서 올이, 갈이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발음하게 되니까 얘도 연철이 되는 것이죠. 연철이 되고 이어적기가 되는 것이죠. 오리도 가리도 없는, 오라고 하는 사람은 가리도 없는, 올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 누구 하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밤은 그래서 어떤 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절망적인 세계. 그리고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 절망적인 고독을 얘기합니다. 어찌하리 있고 어쩔 수 없다.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이럭저럭 낮은 진행하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밤에 표범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표범이 더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호랑이보다. 호랑이도 찾아올 수도 있고, 일이 승명이 늑대 다 찾아올 수 있는데, 그지? 아, 무섭기도 하고, 아,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바다부터 해야 되지, 바다. 자, 그래서 바다부터 볼게요, 바다. 살고 싶다.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자, 살고 싶다.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 남아작의 부조개를 먹고 살고 싶다. 남아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초인데 지금 먹지도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굴조개인데 니을 탈락이 돼서 부조개라고 하는 것이죠. 굴 맛있잖아요. 아, 굴은 지금처럼 양식 굴처럼 큰 게 아니고요. 조그매요. 아주 조그만 굴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바다에 살고 싶다. 이것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남문제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이게 비록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비록 남문제랑 굴조개랑 먹더라도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년부터 했습니다. 6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5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자, 돌아와서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그랬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돌이라고 하는 것은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뭐가요?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종성체언입니다. 그래서 체언입니다. 그래서 돌 플러스 고가 돼요. 돌 플러스 고가 되니까 이 히읗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축약이 되죠. 축약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돌코가 됩니다. 돌코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돌코가 됩니다. 히읗 종성체언은 저번에 얘기해 드렸지만은 그렇죠. 암 플러스 그다음에 수, 이게 다 히읗 종성체언이었어요. 부르다가 어떻게 돼요? 닭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개가 오고요. 돼지가 오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똑같죠? 그래서 우리 쓸 때도 어떻게 돼요? 암탉, 암캐, 암태지, 수탉, 수캐, 수태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히읗이 지금 표기상은 없어졌어요. 표기상은 히읗이 없어졌지만 얘가 승민하게 강한 애들이야. 얘가 어떻게든 발음 남아있어서 하다가 표기까지 넘어간 거죠. 뭐가? 히읗 종성체언.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암돼지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트에 가서 아저씨,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희의적 성체가 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저씨, 암돼지가 아니고 암퇴지가 맞아요. 고쳐주세요. 좀 불편합니다. 암퇴지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 가서 이렇게 부탁드려보세요. 자, 봅니다. 그래서 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안 히읗과 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음도 그렇고 표기도 그렇고 안팎이 돼버리죠. 이것도 히읗 종성체언이야. 이거 없어지기 잘했죠. 이거 언어소였으면 니네 카톡 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종묘입니다. 그 다음 미리도 기리도 없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요. 던지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현실적인 시련이고 운명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던지던 더디던 됐습니다. 어디다 됐습니다. 맹목적인 돌이라는 점에서 됐습니다. 미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다. 그 다음에 괴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에서는요 괴다가 있고요. 괴다가 있고 다솜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에 보면 다솜 둘 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괴다가 나오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뭐 사랑하실 하게 되니까, 사랑하시게 하게 되니까, 사랑하실 하면 다샤샤 이렇게 되겠죠. 자, 미다에서 플러스 사람 이가 결합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이. 사랑하실, 미워하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다 플러스 어떻게 이가 되니까 어떻게 사랑하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랬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오연 이제 넘어갑니다. 가다가 됐습니다. 애정지 가다가 됐습니다. 자 여기 정지라고 하는 것이 좀 희한한데요. 에라가 하는 것을 애를 바깥 외자로 해석하시면 더 쉽습니다. 바깥 외자 플러스 정지. 할머니들이 아주 있습니다. 정직관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정지라고 하면서 부엌을 얘기합니다. 정지. 부엌입니다. 이게 바깥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깥 부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시키기 위해서 속세를 피하여 가다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디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인트는 여기에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사슴이 짐대에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어떻게 해금을 켜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내가 지금 고르시되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꼬집어 볼게요.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은 사람의 오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든 둘 다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오기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는 혀다였어요. 혀다가 이게 켜다로 됩니다. 켜다가 돼요. 켜다가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쌍시읒의 음가는요. 음가를 생각해 보자면 이게 혈물이 썰물이 또 돼요. 썰물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설 중에 하나가 이 쌍시읒의 음가는 소리값은 크와 쌍시읒의 중간 정도 발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약간 이제 러시아 쪽 발음에서는 이게 남아있죠, 그죠? 있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쪽을 키역과 쌍시읒에 이게 잘 없어졌지. 이거 하면은 모가지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조상들은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슴이 올라서 장대 올라서 됐습니다. 됐고요. 켜다 과정이 됐고요.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고요. 민속학적으로 3대 자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3대 자피는 봉산자님한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3대라고 하는 것은 광대이죠. 그래서 무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광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극을 본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사실 듣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듣는다, 들었다, 듣는다. 이게 해석이 이게 맞겠죠.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기적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생의 절박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도개라고 했습니다. 자, 지우고요. 그래서 볼게요. 자,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항아리가 있고요. 참고로 생각해보세요. 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항아리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게 독이고요. 여기 손잡이가 없는 게 독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런 항아리에 설진, 강한 술을 빚어라. 그랬습니다. 빚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독에라고 해서 초소, 공간을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고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만들 때 만드는 기초적인 것이죠. 누룩곰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룩곰팡이라고 하는 거. 누룩이 없으면 쉬워요. 이렇게 쉬고 말아요. 상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쌀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서 쌀이 썩어버리지, 그거를. 쌀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그게 술이 됩니다. 어쨌든, 저런 건 모양의 누룩이 맵게, 강하게, 이런 얘기야. 강하게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이고. 답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니 먹고 어리하리. 주객전도예요. 답을 먼저 얘기하면 주객전도고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인데 술 냄새가 나를 너 강하게 붙잡아서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술 먹어줄 수밖에 없었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치킨 냄새가 나는데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냄새가 나를 너무 강하게 붙잡아.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어준 거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치킨 냄새가 강해서 내가 먹어준 걸 뿐이야. 이렇게 주객 정도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술로 근심을 잊는다. 그래서 근심 여기서 술이 여기서 어떤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매개체? 매개체?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매개체.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매개체. 근데 잊게 이제 근심 걱정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게 아니지. 잠시지. 이게 완전한 잠시지. 이게 완벽하게 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응? 자,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낙천적인 태도 고뇌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개똥이가 있습니다. 이제 또 개똥이가 있어요. 개똥이가 정말 고3인데, 개똥이가 고3인데 정말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가출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나가요. 살고 싶다. 대한민국 고3이 아니냐면, 어디 가서 내가 살고 싶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먹을 게 없어요. 마트에 가서 시시코너에 가서 시시코너를 먹더라도 나는 학교를 떠나서 살고 싶다. 학교 바깥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가출을 하고 학교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얄리얄리해서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라라 그래서 기분 좋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힘든 상황을. 그러다가 갑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런 우리 학교 교복 똑같은 옷을 입은 우리 학교 애가 교복 입은 애가 1학년 애가 갑니다. 얘기합니다. 애가 1학년 애가 우중충해 보여. 그늘이 있고 힘들어 보여. 그래서 울어라 1학년이요. 우리 자고 일어라 1학년이요. 너보다 시름 많은 내일 모레 수능 보는 고3도 자고 울이노라. 너보다 시름 많아. 근데 어쨌든 1학년과 내가 어떻게 너도 슬퍼 보이는구나. 나도 슬퍼 보여.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고요.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돈새 군다 집으로 가는 마을버스 2-3을 봅니다. 집으로 가는 마을버스 2-3을 봐요. 미련이 생기는 것이죠. 인무등 장글랑 무용지물이라고 했죠. 엄마 보고 싶어서 뭐를 딱 꺼내요. 딱 꺼냅니다. 딱 꺼내서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이 엄마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뭐가요? 그럼 휴대폰이 뭐가 되겠을까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게 뭐야 이거? 이거를 인무등 장글을 뭐라고 하자고요? 배터리 나간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뭐라고? 이거를 인무등 장글 배터리 나간 휴대폰 있습니다. 배터리 나간 휴대폰. 물 아래 배터리 나간 휴대폰. 안 써요? 배터리 나간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휴대폰. 배터리 나간 휴대폰.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마을버스 2-3을 봅니다. 왜 미련이 생기는 거야. 나 괜히 가출했나? 집에 돌아갈까?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지금 가면 등짝 한 대 맞고 끝날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봤어.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봤지, 그치? 마트에 가서 시시콘에 가서 먹고 아줌마 눈치 보면서 먹었어. 근데 올 일도 가래도 없는. 밤에 어디 가지? 친구네 집 갔더니 친구네 집 소똥이네 집에 갔더니 소똥이가 됐어.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밤을 또 어디서 지내릴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차라리다 가출을 하더라도 난 집 밖에서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시시콘을 먹고 살더라도 나는 바깥에서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화장실에 들어가요.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잡니다. 따뜻해요. 어떻게든 그냥 쭈그리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구를 아줌마가 아침에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고 물을 껴줍니다. 신발이 다 젖었어요. 신발 다 젖었고 물을 아줌마가 위로 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물이야. 그러니까 이 물이 돌이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웁니다. 엉엉 울어요.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요. 내가 고3인 걸 대한민국 고3인 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없지 않나? 있긴 있겠지. 아프리카 고등학생 고3 하면은 아프리카 가면은 뭐 수렵 활동하고 무슨 뭐 사형 활동하고 그러면 열매 따고 그러면 미분적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청산 별거 관돈 별거 안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요. 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학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학교 앞에 떡볶이 냄새, 떡볶이가 그렇게 잘하는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사람 코를 막 찌르고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죠. 떡볶이 냄새가 떡볶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내가 먹은 거지, 내가 떡볶이를 굳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야. 라고 주객전도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잠깐 맛있으니까 어떻게. 떡볶이가 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푸는데 굉장히 좋죠.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리고 맵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주 좋습니다. 살은 쪄요,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떡볶이를 많이 드시고, 떡볶이 먹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매개처럼 떡볶이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유람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동작, 민중 공동작이니까 어떻게 되고, 국위문학자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